6.25 전쟁 문제 내가 그렇게 갈등 겪은 걸 알면서도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라는 말을 알려준 게 매태전이야. 그걸 원래는 나한테 말 안 했어요. 6.25 전쟁 때서 내가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제가 묘한데 아바이 탱이 엄청 교활합니다. 아 진짜 소름 돋아. 의도적으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의도적으로도 안 했고 일단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안 만났으면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계령 오토캠핑장에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6월달이 6.25 있는 날이잖아. 근데 언젠가는 이 얘기를 닥친이랑 좀 함께 꼭 하고 싶었거든. 6.25 맞으면서 어떤 역사적인 문제보다도 왜 두 번 다시 나라 민족의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없어야 되는지가 바로 저희 부부를 보면서 저는 더 많이 생각됐어요. 저희 부부인 쪽은 남남북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 시아버님, 저희 미녀아빠 아버님이죠. 저희 시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 번 방송했죠.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누구냐면요.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 저를 태어나서부터 15살까지 키워주신 외갓집이 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아버님이 6.25 전쟁 당시에 농촌당 간부셨대요. 공산당 간부. 저희 외갓집이 한경남도 덕성군 자옥리인데 그 위치가 얼마나 묘하냐면 양강도 갑산으로 넘어가면서 한경남도하고 양강도의 그 경계선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양강도로 해서 백두산 쪽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야. 한경도에서 가는 지름길. 그 지도에서 보면 이게 백두산 가는 직선길이 있어. 특히 평안도나 함경도 그리고 황해도, 평양 이쪽에서 양강도로 가는 그 옛날 삼수갑산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곳이 바로 거기거든. 근데 거기까지 그때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 쪽에서 밀고 올라갔는데 안내 갑산까지는 못 들어갔대. 거기까지만 왔댔대. 우리 외갓집 있는 데까지만 왔는데 그때 당시에 공산당에서 북한 정부에서 뭐라고 지시가 내렸냐면 적들에게 한 톨의 식량도 된장 한 숟갈, 간장 한 방울도 주지 말라. 그리고 쌀 한 알도 주지 말라. 그 마을에 있는 식량을 저희 외할아버지 아버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식량 먼저 마을 주민들을 해서 양강도 삼수갑산 쪽에 길 잘못 들어가면 진짜 짐승들 만나기 쉬울 때거든. 그때도 거기를 다 피신시켰대. 피신시켰는데 마지막 이 핵심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알짜 빨갱이들이지. 그걸 주의하시느라고 마지막에 그 마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외할아버지 가족은 그때 당시에 빠졌지만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10대 후반 요 정도 나이였대. 근데 외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그 국군이 쳐들어와서 외할아버지 그 아버지를 붙잡아다가 공개 처형하는 것까지 그 산에서 다 지켜 내려다 벗었대. 외할아버지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러면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어찌 보면 아버님 나이였거든. 아버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지. 10대, 10대 후반. 할아버지가 10대. 그러니까 군에는 입대 못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소년 빨기산이라는 이런 흥소년들의 이런 사료통 조직으로 해서 북한이 운영했잖아.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그 어머니랑 그 원래는 피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외할아버지만 안 따라가셨대. 장손이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곁에서 외할아버지 아버님이 마지막에 국군 쳐들어온다 할 때 산으로 빨리 대피시켜라 해서 어린 사람들만 대피시켰는데 그 산 속에서 내려다 봤을 때 외할아버지 그 아버님이 그 국군 쳐들어오는 거기에서 이게 공산당 간부니까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간장 싹 다 빼돌아 마을이 완전 텅텅 비었대. 우물까지 다 메워놨대. 그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간부셨대. 그걸 내놓으라 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공개 처형을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 이 내용은 이렇게 디테일 말하기도 내가 처음이지. 근데 이 내용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서 자라면서 외갓집의 사랑을 내가 진짜 많이 받고 자랐거든. 그 외갓집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 모두 이게 외할머니 집안도 그때 엄청 6.25 전쟁 당시에 당원 이런 가족이었대.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모두가 그때 당시 당원이었어. 아주 독한 이런 공산당 집안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면은 완전한 북한 체제에 충성된 일꾼이지. 근데 그 집안 역사상 이렇게 탈북자가 생길 줄은 몰랐겠지. 근데 내가 지금 한국 와서 또 남한 남자하고 만나서 사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6.25 참전 용사 아들하고 나는 또 6.25 전쟁 당시에 피살자가 되는 거지. 피살자 손녀가 되는 거지, 나는. 그렇지. 빨갱이 자손이지. 야, 그또 아니, 여기서 남한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다고. 새빨간 빨갱이. 어쨌든 지금 내 앞에서 조금 말 가려 해. 기분도 묘하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얘기할 거 해. 나도 또 얘기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거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나니까 나는 이 어려서부터 그 3살 때 청진항 그 바다에서 빠지면서 내가 심장 좀 아파서 했다 했잖아. 그래서 3살부터 6살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잔등에서 내가 컸어. 부모님도 우리 오빠보다도 나를 더 예뻐했고 외갓집 전체 외가 일가 전체가 나라면 온 가족이 뛰쳐나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나는 그 집안 핏줄이 아니잖아. 태어나서부터 어찌 보면 친부모한테서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입양아라는 그런 좀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막내 이모가 그래서 나하고 많이 싸웠거든. 그 집안에 외아들 외삼촌이 넷째고 엄마 형제도 5형제인데 엄마가 나지. 둘째 이모 셋째 이모가 나라면 완전 껌뻑주고. 근데 이게 그 집안에서 제일 내가 가기 전까지 사랑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청진에 있는 막내 이모하고 외아들인 외삼촌인 거야. 그 둘이 제일 사랑받았는데 내가 가자마자 그 모든 사랑이 싹 다 나한테 온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관리위원회 나갈 때에도 난 잔등에 업고 나갔어. 외할머니는 나를 잔등에 업고 온 마을 계속 돌고. 그때는 독동하셨거든. 우리 엄마가 그때 그 마을에서 이름이 길자였거든. 길자 딸 하면 있지. 겨우 공주처럼 키우는 애. 쟤 나중에 커서 뭐가 될꼬. 거기서도 그랬고 청진 내 고향인 신암에서도 너무나도 그 애주심지 키워가지고 그 동네에서도 공주처럼. 그러니까 공주란 말이 거기에 따라 붙었거든. 근데 세상 사고는 다 쳤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주면서도 이 마을 돌이 어르신들 앉는 자리, 관리위원회 이런 데 갈 때마다 무릎에 앉혀놓고 그 6.25에 대한 이야기. 내 할아버지가 여산에서부터 그 우리 외갓집이 독집이 크게 그때 그 관리위원회에서 지어져가지고 큰 집이 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이 집 요 뒷산에 어디에 가면 할아버지 처형당한 다음에 그 시체도 못 가져가게 했는데 거기 들어와서 그때 당시 국군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다는 것 같아. 철수한 다음에 너무 산골인데다가 식량마저 싹 다 절단을 해버렸으니까 또 있을 수가 없었대. 교통도 그때 당시는 너무 안 좋은 것이었고 80년대 당시 빽빽이 차로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아직도 거기는 빽빽이 차밖에 안 되거든. 거기 7살 때 갔다는 거? 5살 때? 7살 때 내 혼자서 도망쳐 간 거지. 청진에서부터. 그 산골을?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결국 국군이 이렇게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신북청 쪽으로 철수를 했대. 신북청. 근데 덕성, 신북청 거기에서 엄청 들어오는 거리거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철수한 다음에 할아버지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산에서 못 내려왔대. 계속 아버님 시신 그 있는 주변을 봤는데 그 다음에 철수한 다음에 내려와서 그 시신을 그 딱 집 위에 있는 거기에 언더막에다가 제일 보이는 자리에다가 모시고 온 마을이 같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대.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고 할아버지하고 외삼촌이 그때 할아버지 나이 드셨으니까 외삼촌이 그때 나 없고 할아버지랑 또 같이 또 그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 나 그렇게까지 교육받았어? 철저하게 받았어. 나는 그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손녀잖아.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와서 그 6.25 전쟁 문제 어려서부터 나는 실화처럼 이렇게 듣고 자란 애였거든. 6.25에 대해서 또 북한 측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엄청 기분이 안 좋은 상태네. 6.25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던 아니 국정원에서도 당신들 나한테 거짓말 시키지 말라 하고 한원 선생님 내 잊혀도 안 돼. 졸업할 때 있지. 그 역사 배워준 선생님. 동아씨 나가서도 성적 잘하셔. 예 이래서. 근데 한 가지만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도 6.25 전쟁이 한국이 일으켰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몸좀 배고프다고 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이랬더니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어쨌든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30년 동안 그 교육을 안 배웠습니다. 물론 북한이 다 잘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분명히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생님이 말한 그 6.25 전쟁 문제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딱 부딪히고 버스에 올랐어. 버스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에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쫓아나간 거야. 그 선생이. 하나원 퇴원식 할 때? 퇴소할 때. 퇴소식. 마지막에 그 선생님들하고 작별하는 시간이 있거든. 근데 그 선생이 마지막까지 쫓아나와서 내 손 붙잡고 그리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니라고. 끝까지 그리고 고집 쓰고 나왔지. 그렇게 고집 쓰고 나오면서도 내가 가장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게 이 선생 자체는 나쁜 사람은 분명히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굳이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할까? 자기 개인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은 들었거든. 그런데 내 혼자서 그 머릿속에 논리를 풀지를 못해서 내 혼자서 힘들었던 거지. 내가 자기 얘기 듣고 생각나는 거는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야. 김일성, 김정일이가. 야, 또 시작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쪽에 그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일꾼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왔나? 사람들 측에서 보면 잘 길러놓은 일꾼을 남한으로 보낸 거야, 참. 결론은 지금 나는 6.25 전쟁의 진실을 이제는 다 알았고 북한이 얼마나 역사적 왜곡을 했고 얼마나 수천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 교육을 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돼서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지 라는 진실을 지금 깨달았을 때 그래서 당신 어찌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이 사람이 왜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부터 6.25 전쟁 문제 내가 그렇게 갈등 겪은 걸 알면서도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라는 말을 알려준 게 몇 해 전이야. 한 2, 3년 전이야. 그걸 원래는 나한테 말 안 했어요. 6.25 전쟁 때서 내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생각하면 묘한데 아바이 탱이 엄청 교활합니다. 진짜 소름 돋아. 의도적으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의도적으로도 안 했고 일단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안 만났으면 그렇지. 만약에 자기는 북한에 있었고 나는 계속 남한에 있고 서로 있었고 서로 죽이겠다고 촛불이 겨누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진짜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인도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오리지널 대한민국의 안보 중심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이렇게 정화되기까지는 빨갱이 김정화에서 대한민국 안보만 외치는 김정화로 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결국 진실 앞에서는 사람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것 같아. 이제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또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지.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에 시골에 이제 이천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전쟁이 나오면서 인민군이지 북한군이 다 이제 점령을 되고 그래서 그때 의용군을 뽑아서 전쟁에 끌고 갈 젊은 사람들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진집이 된 거야.